두 번째 주제는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병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경인대라는 것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장경인대는 뭐냐면 골반 바깥입니다. 골반 바깥에서 이 측면으로 재봉틀선 있죠. 옷의 재봉틀선. 그걸 따라서 허벅지 바깥, 무릎의 측면, 정강이 뼈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어진 인대예요. 이걸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이 장경인대가 고장나면 이 무릎이 제멋대로 놀아요. 예. 이 장경인대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장경인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경인대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지탱해서 다리를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장경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주로 무릎 바깥쪽에서 위로 2cm 되는 윗부분에 통증이 가장 많이 유발됩니다. 그만큼 이 무릎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물론 다 중요하죠. 발목도 중요하고 무릎도 중요하고 고관절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많이 무릎의 위쪽에 2cm 되는 곳에 측면에 이상이 잘 나타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또는 무릎 바깥에 찌릿한 통증이 지속되며 특히 무릎을 30도 정도로 굽혔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30도 정도.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더욱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에 생기는 원인은 충분한 스트레칭 없이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많은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장경인대와 무릎뼈 사이의 바깥쪽에 마찰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쓴 거죠. 무리하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이거는 선천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인 경우보다도 후천적인 원인이 더 많습니다.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간단한 경우 충분한 휴식으로 완화가 되죠. 냉찜질이나 마사지, 물리치료로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염진 통제라든지 주사요법 같은 이런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경인대 증후군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 여기 각기라고 그랬는데 이 각기는 다리각자입니다. 비타민 부족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리각자예요. 다리각자. 각기예요. 다리각자. 다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 다리가 아픈 거. 다리가 아플 때는 대변을 소통시켜서 대변이 소통이 안 되면 다리 쪽으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데 무릎의 측면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식사를 잘하고요. 대변이 나가는 게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늘 들기는 잘 드는데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은 무릎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앞쪽으로 아프냐, 측면으로 아프냐에 따라 다른데
측면으로 아플 때의 경우 이런 경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침치료로는 위정격, 위승격, 담정격, 담승격 같은 거를 쓰는데 잘 치료돼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뜸법까지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변으로 독기를 빼내야 여기에 독기가 염증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대개 잘 먹고 살이 자꾸 찌고 가슴이 자꾸 커지고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이런 사람 잘 먹는데 아까워서 안 나가 대변으로. 이러면 몸에 독기가 쌓여서 그게 피부로 갈 수 있고 무릎으로 갈 수 있고 머리로 갈 수 있고 옆구리로 갈 수 있고 옆구리가 아파져.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옆구리가 아프다. 보니까 대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보니까 대변 시원찮아. 대변을 소통시키면 돼. 어떤 사람이 피부 묘기증이라 해서 전신이 그냥 막 가렵고 긁으면 쭉쭉쭉쭉 일어나. 근데 보니까 대변 소통을 못 시켜. 입술을 보니까 잘 드시게 생겼는데 대변을 소통을 못 해요. 이럴 때 대변으로 독기를 빼버리면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한의학은 체질에 따라서 구별해서 치료하는데 부위를 보고 측면이니까 반화작용탕을 씁니다. 양면경 수별로 인했을 때는 단기점통탕 같은 걸 써요. 기과형으로 얼굴이 각이 졌을 때는 빈소산을 씁니다. 간암과 콩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독할기생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안 좋을 때는 신기환, 혈기가 허손돼서 올 때는 환기시포탕. 이건 노인성이죠. 위증이라는 건 다리가 말라 들어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자열량건탕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허리 다리병이 왔을 때는 성내지 말아야 되고 말을 크게 하지 말아야 되고 발을 너무 차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200~300보를 걷고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적게 먹고 성생활은 또 술은 가능하면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근본적인 치료를 됩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것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면 장경인대 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